자, 이 주제 좌장을 맡아주실 분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윤노아 박사님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2018년 서울시 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노동인권 지도자료 개발에도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자 계속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자유학기제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실 장평중학교 선보라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프로젝트 수업 사례 발표를 해주실 분은 서울 몬백초등학교 정승훈 선생님이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 번째 교과 연계 수업 사례 발표를 해주실 분은 희봉고등학교 조현서 선생님이신데요. 선생님께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나오시진 못했고요. 발표를 영상으로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후 영상으로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직업계고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실 분, 인천시 교육청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삼남 파견 교사님입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주제 발표 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장님께 바로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 주제 좌장을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윤나 박사입니다. 오늘 제2 주제에서는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 교육 실천 사례에 대해 총 4개의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선생님들께서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과 일상적인 수업을 하시기에도 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동인권 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고군분투하시며 실천하신 선생님들의 의미 있는 수업 사례를 듣게 되어 매우 기대가 큽니다. 각 선생님께 보다 넉넉한 시간을 드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각 발표는 15분 이내에서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럼 먼저 장평중학교 선보라 선생님께 자유학기제 수업 사례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인권교육 자유학기 수업 사례를 발표할 장평중학교 사회과 교사 선보라입니다. 저는 올해 1학기에 자유학기 주제 선택을 운영을 했는데요. 원래 사회교과에서 자투리 시간마다 노동교육을 조금씩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인 교육에 그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유학기 주제 선택 프로그램을 선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유학기 주제 선택 프로그램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 학기에 2개의 1기와 2기로 나눠서 동일한 수업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 기수당 8주의 수업이 가능하고요. 한 주에 2시간씩 블록 타임으로 지정을 해서 수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성 있는 수업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함께하는 노동인권 수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인권은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수업을 구성하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했던 일은 관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찾은 관점은 모두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모두 함께에서는 타인의 노동을 인식하면서 함께 하는 그런 노동의 인권의 차원에서 이거를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한 노동에서는 삶의 연속성의 측면에서 인권적인 차원으로 노동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관점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 따라서 몇 가지 주제를 뽑아 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주제들입니다. 이 주제들은 제가 강의 자료에도 넣어 두었는데 세부 교육 학습 계획에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이 동그라미 부분에 다 구조화시켜서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인권, 임금, 삶, 타인의 노동, 그리고 환경까지 지금 보시면 7주차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8주차였던 자유학기 수업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한 주는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7주차 수업도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제 방역 문제상. 그래서 6주차 수업을 원격으로 진행했던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이제 노동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이들이 인권은 이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노동 차원에서의 인권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노동 인권의 개념을 먼저 이야기하고 노동자와 근로자의 차이점, 그리고 노동절이 나오게 된 계기, 이런 것들을 쭉 수업을 한 이후에 원래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했다면 활동으로 구성하려고 했었던 이미지 카드로 노동 정의하기 수업을 했습니다. 지금 6개의 카드를 보고 계시는데 제가 괄호에 딕싯이라고 써 놓았죠. 이게 딕싯이라고 하는 보드게임인데 이것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오프라인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어요. A4 용지에다가 카드를 붙이고 이 이미지에서 연상되는 내용을 가지고 노동이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라고 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쉽게도 온라인으로 과제를 받았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적어주어서 참 재밌는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주차 수업에서는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노동을 하는 이유가 임금을 위해서이죠. 돈을 벌기 위한 것인데 이 임금의 개념, 그리고 또 이 임금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그 달러 스트릿이라고 겟마인더 재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중에 각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임금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쭉 나열한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임금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프라인이었다면 하려고 했던 그런 아름다운 커피에서 제공했던 바나나 게임이었는데요. 제가 이 게임을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수익을, 즉 임금을 어떤 사람이 얼만큼 받아야 하는지 아이들의 의견을 묻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해야 되는 게임이었기 때문에 제가 바꿔서 이 수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과제로 제시를 했는데요. 제가 이 수업을 구상할 때 한참 SNS 상에서 되게 많이 돌았던 움직이는 사진입니다. 여기는 월병 공장에서 일하는 토끼 노동자들인데요.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번호를 매겨놓고 어떤 토끼 노동자가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할지 아이들에게 선택을 하고 이유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번 토끼가 7명으로 가장 많은 아이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제일 하는 게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이 보시기에도 4번이 가장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죠? 그래서 4번 토끼가 가장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 라고 수업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제로 내주는 것들은 그 다음 수업에서 아이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피드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3주차에서는 이제 임금 2번째 수업을 했는데요. 임금의 전반적인 내용과 임금의 배분 과정에 대해서 아이들이 생각을 해보게 한 이후 임금을 실제 현실에서 어떤 식으로 받고 있는지 이거를 이제 아이들과 수업을 했는데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현실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역사, 그리고 방법, 그 최저임금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시한 과제가 최저임금으로 1인 가구 한 달 살기 계획표 작성입니다. 올해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인데요. 이것을 한 달 총소득으로 계산을 하면 약 18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아이들에게 1인 가구 지출 계획을 짜라고 했습니다. 그 항목으로 주거비, 식비, 통신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매년 한국노총에서 발표하고 있는 표준 생계비의 항목을 참고로 해서 재구성해서 아이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제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 중요했는데요. 전체 지출 총액을 작성을 하고 180만 원 원래 써야 되는 금액에 남았는지 모자랐는지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하고 모자란 돈은 어디에서 줄일지 아이들에게 생각해보고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 남거나 모자란 아이들 둘 중에 누가 더 많았을까요? 남은 아이들이 많았을까요? 모자란 아이들이 많았을까요? 모자란 아이들이요?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남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모자란 아이들은 한 20% 정도?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돈 쓸 줄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남는 아이였습니다. 남았는데 제가 가져온 이유는 이런 자리까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고민하고 계산을 해서 작성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저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가장 많이 남았던 아이예요. 16만 원이 넘친 아이입니다.
16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16만 원을 어디에서 줄일지 고민한 흔적이 보이시죠? 근데 여러 가지 항목에서 조금씩 줄여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노동과 삶이라는 4주차 주제로 넘어갑니다. 노동과 삶에서는 사실 이 5주차 수업이 타인의 노동이라는 수업이었는데 타인의 노동으로 넘어가기 전 징검다리와 같은 수업이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타인의 노동의 그런 어떤 관계를 설정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제가 그림자 노동이라는 소주제를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그림자 노동은 오스트리아 철학자인 이반 일리치가 동명의 책에서 이제 명명한 그런 개념인데요. 지금 그림자 노동의 표지에 보시면 어떤 그 가사 도우미 같은 분이 이제 쟁반을 들고 가지요. 이반 일리치는 그림자 노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가사 노동을 들었습니다. 그림자 노동은 열심히 일하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무급 노동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의 그림자 노동을 한번 찾아볼까? 가정에서 그림자 노동, 학교에서 그림자 노동 이런 활동을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이번엔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림자 노동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최근에는 키오스크를 그림자 노동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오스크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원래는 계산 노동자분들이 계산을 했는데 지금은 소비자가 직접 한다. 그러면 그 노동자분들은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절약된 인건비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써야 할까? 라는 이야기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의 과제로 아르헨티나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인 고용을 보여주고 이 고용의 주인공 직업을 한번 맞춰보라고 과제를 제시했는데요. 제가 이 고용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노동인권 연수를 들으면서 처음 봤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애니메이션의 거의 첫 부분, 앞부분에 있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장면이요. 지금 주인공은 얼굴이 길쭉한 의자에 앉아 있는 듯한 그 사람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 사람이 앉는 의자, 식탁, 그리고 위에 걸려 있는 램프까지 전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 애니메이션은 상품 뒤에 가려진 일하는 노동자, 노동하는 사람을 명시적으로 드러낸 그런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의 직업을 맞추는 걸 이제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제일 마지막 장면이 이거예요. 이거 주인공이 죽은 게 아니고요. 엎드려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이 엎드리고 그 위로 어떤 남자가 자신의 발을 이 사람의 등에다가 털고 지나갑니다. 이거에 대한 그 주인공 직업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 답변을 몇 개를 가져왔는데요. 뭐 발판 역할을 한다, 매트 역할을 한다. 아이들이 정확한 답은 맞추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답안이었습니다. 그리고 5주차 타인의 노동은 제가 가장 야심차게 준비했던 그런 수업이고 제 노동인권 수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택배가 있는데요. 제가 택배 노동을 조금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 수업으로 많이 구성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도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 노동자분들의 어려운 점이 사실은 계속 어려웠던 부분이 수면 아래에 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수면 밖으로 지금 드러난 상태이지요. 그래서 그 택배 노동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그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택배 같은 경우는 노동자가 직접 일하는 모습을 우리 생활 주변에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더 노동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타인의 노동에서 택배를 주제로 두 가지 소주제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택배 노동에서 가장 어렵다고 가장 힘들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인 분류입니다. 제가 까대기라고 하는 책을 작년에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 분류 작업이 굉장히 상하차 작업이 굉장히 힘든 노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명사고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동영상 자료를 제시하면서 이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택배에서의 주제는 여기 지금 보시면 샛별, 로켓, 야간, 새벽 배송이라고 해서 사실 이거는 당일 배송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택배 서비스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당일 배송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정말 당일날 받아야 하는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 당일 배송을 위해서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시했던 마지막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밥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제시를 하긴 했으나 이게 한겨레 신문에서 2020년 1월 1일 날 새해 첫날 있었던 기사였는데요. 이 기사의 제목은 노동자의 밥상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각각 어느 노동자의 밥상인지 네, 아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 택배 관련해서 그 주제로 이 사진을 제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택배 기사님의 그 밥상은 왼쪽 상단에 있습니다. 보시면 콜라죠. 이 기사님은 새벽 배송을 하시는 분입니다. 새벽 배송을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식사를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콜라를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이들에게 제시를 하면서 마지막 과제로 제시했던 것이 택배 노동자 짧은 글쓰기였습니다. 이 택배 노동자 짧은 글쓰기는 이제 원래는 아이들이 모둠에서 같이 연작 글쓰기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아쉽게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조금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였습니다. 이제 노동 환경이었는데요. 이 노동 환경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주가 가장 중요한 환경인데 과연 노동자분들은 이런 건강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했는데 이 사진을 조금 얘기를 해드렸으면 좋겠어서요. 이거는 올해 초에 가혹행위로 인해서 돌아가신 그 경비 노동자분의 화장실 사진입니다. 근데 화장실 사진인데 옷도 걸려 있고 전자레인지에 커피포트까지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요. 아이들도 이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환경에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공해 물질이 나오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 환경과 그다음에 건강한 환경이지만 산업 재해로 인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노동 환경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을 해서 네, 여러분 다 아시는 뭐 구의역 사고, 김영균 씨 사고, 그리고 특성화고 현장 실습 사고까지 아이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작년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에서 만들어 주신 이 산업재해 그림판으로 아이들에게 세 가지 산업재해를 찾으라고 하는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제시를 해서 세 가지씩 찾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 7주차 때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좀 걱정을 하면서 준비한 수업이었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노동인권이 무엇인지는 그래도 알았구나라는 생각에 네, 조금 의미 깊은 수업이었고요. 그리고 아쉽게도 올해 2개 주제는 못했습니다. 원래 구성했던 수업 중에 노동 3권과 그다음에 그 미래 노동에 대해서 또 수업을 구상을 했었는데요. 아쉽게 2주차 수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없어지는 바람에 못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구성을 탄탄하게 해서 한 번 더 네, 해볼 생각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보라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선보라 선생님께서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 위한 노동의 측면에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구상하여 실천하신 사례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서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주셨는데요. 노동 인권, 임금, 노동과 삶, 타인의 노동, 노동 환경과 같이 굵직굵직하고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려고 하신 선생님의 노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저희가 짧게 지나가긴 했는데 그 소감을 적었던 짧은 글쓰기에서요, 택배 노동자에 관련된 이제 적었던 내용에서 택배 기사가 있었기에 이 세상이 있다 이렇게 적은 학생의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게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께서 뜻하셨던 대로 학생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사회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노동자들을 그냥 소모되는 부품이 아니라 인권을 가진 노동자로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은 서울 문백초등학교의 정승훈 선생님께 프로젝트 수업 사례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문백초등학교 정승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 상황으로 이렇게 될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PPT가 나오면 옆에 이렇게 조그만 이제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PPT가 이렇게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네, 그렇게 뭐 작업상 그게 가능하면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노동인권 교육이 왜 초등학교에서 뭐 해야 되냐 이렇게 막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초등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원래 15세 이상 뭐 청소년들이 노동을 시작하는 그 즈음에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누구나 노동자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대다수의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고 저는 노동자 안 될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친구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노동자가 되고 노동자가 되지 않더라도 노동자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을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이제 노동권 교육 그 실행한 내용은 이제 발표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서 저도 어떻게 이걸 진행할까 하다가 틈틈이 이제 등교 수업 날 틈틈이 활동을 좀 하면서 진행한 내용들을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학교 노동인권 교육 관련해서 이 교육 과정에 시간이 편성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다음에 이제 뭐 2015 교육 과정에서도 뭐 경향신문에서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전혀 0시간이다. 실수가 0시간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이제 고민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학교 이제 특히 관리자분들께서 진로 교육하면 노동 교육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진로 교육은 대체로 어떤 학생들의 뭐 끼와 특성과 뭐 관심사와 이걸 가지고 직업 선택으로 좀 귀결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하는데 이게 진로 교육이라면 만화가가 16시간, 17시간, 24시간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나는 방송국 PD가 되고 싶은데 외주화에 대한 조건 속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그 다음에 난 항공 승무원이 되고 싶은데 성폭력이나 이런 성추행, 성 문제로부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이런 조건들에서 얘기하지 않는 부분이 진로 교육하고는 완전 맥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다른 차원의 노동인권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현재 학교 노동인권 교육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초등학교니까 학교 교사가 중심이 아니라 학교에 오는 협력 강사들이 중심이에요. 그 협력 강사들이 대체로 수업을 4시간이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 배당이 상당히 적고 그러다 보니까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의 노동인권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보이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 청소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 집에 오면 항상 얘기하세요. 아, 복도에 이렇게 내놓으면 안 되는데, 야, 수도가가 이렇게 멀어가지고 이게 청소가 되겠니? 이런 얘기가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 일을 한다면 보인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보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이게 하는 저는 이게 이제 뭐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노동 감수성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금 체계와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은 노동인권 교육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협력 강사분들의 그 노고가 뭐 이렇게 비하되거나 낮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학교 교사 중심의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협력 강사는 협력 강사대로의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전적으로 학교에서 협력 강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가 정말 주체가 되는 노동인권 교육을 한다면 교과 재구성을 통해서 시수를 확보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시수가 없잖아요. 노동과 관련된 초등학교에서는. 그래서 재구성을 통해서 성취 기준과 교과 단원을 통해서 재구성을 하고 다양한 교육 활동을 열고 그 다음에 일상에서의 성찰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그게 학교에서 교사들이 하는 노동인권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5학년에서 이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이제 노동인권 교육을 주제 중심으로 좀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뭐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네, 뭐 그 특히 자세하게 볼 필요는 지금 없을 것 같고요. 각 교과별로 있는 관련된 성취 기준들을 좀 따왔어요. 그래서 국어, 도덕, 사회, 음악, 미술 등등등의 그래서 따왔고요. 그 다음에 관련 단원들도 이제 따왔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1학기 때 이걸 시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좀 계속되고 이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는 2학기에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는 주제를 4가지로 가져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노동 인권 다가가기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유튜브로 노동 인권 관련된 영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영상은 제가 보니까 너무 학생들을 어린 취급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영상들이 있어요. 중학교 영상들의 영상이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그 영상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들하고 글쓰기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이제 가져왔고요. 네, 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파업과 관련해서 무시무시한 얘기죠. 초등학생들한테 무슨 파업이냐? 그래서 이것도 그림책을 활용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노동인권 다가가기는 그냥 일반적인 수업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파업과 감정노동과 밑에 있는 노동인물은 교육 연극을 좀 활용해서 어린이들하고 직접 좀 간접적으로 좀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하나씩 보면요. 서울시교육청 유튜브 채널에 학생인권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노동인권 관련된 영상이 한 1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각 주제별로 있고 이것을 저희가 이제 클래스팅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수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데 여기 있는 이제 질문들이 있죠. 제가 영상을 한 2개 정도 올려요. 그다음에 각 영상별로 그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소감을 좀 담은 질문들을 갖고 여기에 몇 줄 이상 써라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대체로 이제 어린이들이 뭐 이렇게 소감을 써라라고 하면 좋다, 싫다, 모르겠다 이런 정도 3종류의 대답밖에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은 어떻고 이런 약간 그 사전에 글쓰기 활동에 대한 교육을 좀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걸 글쓰기 공책에 정리를 하면 제가 주 1에 나왔거든요. 이제 전면 온라인 이후에는 주 1에 나왔는데 주 1에 나오고 나서는 제가 그냥 우리 반 친구들 3개조로 나누어서 점검한답시고 한 6명씩 또 교실에 오라고 했어요. 그때 이제 요 내용을 가지고 글쓰기 어떻게 했는지 개별적으로 좀 느낌을 같이 나누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 연극을 활용해서 그 수업을 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연극은 어떻게 보면 대면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제 주 1에 등교를 하기 시작할 때 대체로 이제 막 언론에서도 숙제 검사만 하다 끝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얘네들하고 우리 어린이들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냥 이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등교하는 날에 한 2시간 정도는 연극 활동을 좀 했어요. 이게 노동인권 관련되지 않더라도 다양한 좀 연극 활동을 통해서 워밍업 작업도 하고 자기 표현하는 활동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2학기 때 진행을 좀 했습니다. 먼저 교육 연극과 관련해서 다양한 어떤 개념들이 있어요. 뭐 어플라이드 시어터, 뭐 프로세스 드라마, 뭐 크리에이티브 드라마, 뭐 TI, DI 다양한 그 용어들이 좀 복합돼서 사용되는 게 교육 연극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를 빼면 드라마, 티어터, 플레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는 이제 뭐 연극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드라마와 티어터적인 그 2가지 교육연극 기법을 활용해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드라마적인 접근을 했고 드라마는 이제 과정 중심의 연극 만들기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직접 해보시지 않으면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이제 찍은 영상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어떤 역할을 있고 학생들도 어떤 역할을 가지고 교실 그 공간에서 역할을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드라마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은 파업 중이라는 그림책을 좀 모티브로 해서 등등등의 뭐 범주, 내용 요소, 뭐 시간은 이렇고 이런 핵심 질문을 좀 담아서 프로그램을 짰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은 제가 다 설명하기 좀 어렵고 각 장면별로 한 8장면 정도를 만들어서 장면별로 이제 어린이들하고 이제 과정 중심 드라마를 합니다. 이런 이제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시어터적인 접근을 한 거는 시어터는 이제 상연을 목적으로 한 연극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객과 배우가 이제 공존하는 그런 연극이에요. 그래서 이 시어터적인 접근으로 이제 했을 때는 그
우리가 흔히 하는 프레이리의 제자라고 하는 아우구스트 보알의 포럼 연극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 연극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그거는 이제 배우들이 공연을 하면 1차적으로 공연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공연하면서 관객이 손을 들고 장면을 멈춰서 내가 이 장면에서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이렇게 나는 해결할 수 있겠어, 이렇게 개입하는 연극이 그 포럼 연극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하고 이제 했던 거는 행복마트 구양순 여사는 오늘도 스마일이라는 감정 노동과 관련된 시어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포럼 연극 활동을 했던 거고, 원래 이제 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마트 이 구양순 여사의 이 도서도 그 기승전결로 해서 마지막에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근데 포럼 연극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절정에서 시작해서 파멸로 가요. 그럼 파멸 속에서 우리는 왜 파멸로 갔고, 파멸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를 이제 어린이들하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학교 동학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작품 선정, 대본 쓰기 등등등의 활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포럼 연극이 교사들은 학교에서는 할 수 없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왜냐하면 교사들이 배우 역할을 하면서 앞에서 공연을 하고 학생들이 개입을 해서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 건데, 교사가 학급에서 한 명만 수업을 하잖아요. 다른 반 교사나 다른 과목 교사들이 우리 반에 와서 수업을 하면 다른 수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 현장에서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이 가능하게 해줬다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 그냥 영상을 찍었어요, 같이. 영상을 찍고 이 영상을 가지고 어린이들하고 이런 이제 시청각실 같은 데서 영상을 보고 이제 제가 이제 진행을 이제 계속 하죠. 영상을 본 상태에서 이제 애들이 중간중간 또 질문들을 만들어서 제가 던지고 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안 돼. 뭐 이렇게 제가 하면서 네, 이 반응. 그다음에 어린이들끼리 이 구양순 여사가 이제 거의 해고 위기에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은 해고를 막을 것인가 이제 같이 토론도 하고 토론해서 대응해보고, 그래서 그 현실의 벽도 한번 맛보고 하면서 이제 토론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이제 협력 강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지역의 어떤 협력 강사분들도 저는 이제 시민단체에서 활용하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이제 진행하면서. 네, 이후에 또 지역과 학교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또 얘기는 하겠지만요. 예, 그래서 이제 각 반별로 또 이런 토론 활동하면서 네, 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동학년 선생님들도 같이 했던 것들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전태일 50주기 관련해서 제가 올해 뭘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잠잠해지면 2학기 때 청계천에 있는 전태일 기념관에 가야겠다 어린이들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상황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청년노동자 전태일이라는 위기철 씨의 어린이 동화가 있어요. 전태일 평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온작품 읽기를 하고 낭독극을 만드는 활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12월 4일 날 저희 반 이제 공연을 할 건데, 네, 이제 만드는 과정은 제가 이제 처음에 어린이들하고 같이 이 책을 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어요. 제가 이제 읽어주기 활동을 하죠. 그래서 이제 주 3회 지금 나오지만은 온라인 실시간 수업 때는 그 구글 미트로 접속해가지고 제가 다시 읽어주고요. 그러니까 책 읽기 활동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인상 깊은 장면을 뽑고 이제 배운 공책에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에 계속 뛰어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다 읽고 나서 6장면으로 나눴어요. 이 챕터를. 그래서 육모둠으로 해서 네, 대본을 이제 어린이들이 대본을 그냥 다 작성했어요. 그 장면에 맞는. 네. 그래서 대본을 딱 만들어 보니까 한 30장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장면에 따라 어린이들이 시 쓰기 활동도 다 진행했습니다. 이 시는 언제 들어가냐면 낭독극을 할 때 장면이 다 나오고 어린이들이 한 3개씩의 시를 같이 자기의 시를 읽어주는 활동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장면 그리기 활동도 같이 해요. 이것도 그냥 낭독극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요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이 PPT로 뒤에 올라가고 낭독극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저는 이제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안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장면에 맞는 음악, 그 분위기에 맞는 음악까지 고르는 활동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이제 역할도 저 5학년이라서 좀 안 할 줄 알았는데 테일이 역할 하는데 한 6명이 지원했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봐야겠다 해서 오디션까지 보고 역할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합창으로 마무리하는 게 어때? 해서 이제 함께 부르는 노래도 정했고, 네.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 엄청 잘해요. 저는 잘 모르는데 애들이 그 그림에 PPT도 넣고 음악도 넣고, 네, 저는 못하는데 어떻게 MP3로 다운 받아서 어떻게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 포스터 만들고 홍보하고 이제 해야 됩니다. 네. 낭독극 연습과 이제 마지막에 낭독극까지 하는 과정으로 네,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낭독극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실감 나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 12월 4일 날 공연을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제 선생님들 초대해서 같이 보고 싶지만 상황이 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는 자기 친구 한 명만 데려가라, 더 올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선생님들 5학년 선생님들 같이 했으니까 5학년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연을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정승훈 선생님 발표 감사합니다. 일시를 알려주시면 네, 저도 가서 함께 그 연극을 네, 관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정승훈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 주제로 주셨을 때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노동인권 교육은 과연 어떠할까 제가 많은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들으니 5학년 학생들이 이 많은 것을 정말 이렇게 의미 있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이제 감명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노동 인권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 프로젝트 수업을 실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책도 활용하셨고 드라마 활동, 포럼, 연극, 온작품 읽기, 뭐 교육 연극 같이 학생들이 정말 참여를 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수업 사례였기 때문에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동학년 선생님들과 함께 구성하신 그 포럼 연극 활동을 지켜보면서 제가 초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이제 인식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서 의미가 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음으로는 휘봉 고등학교에서 계신 이제 조현서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서 선생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발표 영상을 사전에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저희가 함께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휘봉고등학교의 조현서라고 합니다. 오늘 노동인권 교육 교과 연계 수업 사례 발표를 하기 위해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발표장에 가서 제가 발표를 해야 되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수업한 거 그리고 어떤 의도로 했는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수업 사례를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제가 막 잘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그거보다는 이제 조금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요새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바쁘시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교과가 다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합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걸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쉽게 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한번 해봤다,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수업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자료는 서울교육청에서 나온 노동인권 지도자료입니다. 이 노동인권 지도자료를 통해서 조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노동인권 지도자료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올해 했던 수업은 하나는 강제징용에 대한 그 수업을 하나 했고요. 다른 하나는 아마도 많은 역사 선생님들은 교과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전태일에 대한 수업을 다들 떠올리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서도 세꼭지나 전태일에 관한 수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고 저는 이제 새롭게 자료를 재구성해서 다시 한번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태일 시네마, 전태일 따라 걷기, 이것들을 갖다가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원칙을 한번 세워봤어요. 내가 전태일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니 첫 번째로는 학생들의 마음을 살짝 긁을 수 있는 수업. 그러니까 전태일을 너무 이렇게 우상화한다든지 아니면 전태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준다. 이것보다는 학생들이 전태일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살짝 긁히는 그런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태일에 대해서 검색해 봤으면 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다 하더라도 수업 후에 혹은 수업 도중에 전태일이 누구지? 뭐 이렇게 하는 정도. 그런 수업을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세 번째는 무겁지 않게 그리고 즐겁게 기억하기.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막 무겁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걸 좀 넘어서서요. 그냥 일상 속에서 전태일 그러면서 전태일에 관한 어떤 유적 이런 걸 찾아보고 거기서 이제 되게 즐겁게 하면서 일상 속에서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생각했던 전태일에 관한 수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온라인 수업이 이제 되었는데요. 이 온라인 수업에서 보면 온라인 수업을 하다가 다시 대면 수업으로도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과제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학교가 혁신미래학교이기 때문에 크롬북이 구비되어 있어서 조금 더 좀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서 같이 영상이라든지 자료는 같이 보고 과제는 그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설문지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 1은 이제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그 95년에 나왔던 홍경인 주연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써보세요. 라는 거죠. 이것은 학생들한테 먼저 과제를 주고 전체를 다 보라고는 했는데 학생들이 다 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이걸 보고 오긴 했는데 마지막 장면, 이제 전태일의 이제 분신 장면 이런 것들을 같이 교실에서 먼저 봅니다. 유튜브에 요새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전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의 마지막 장면이 되어 있는 클립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고 자신의 생각을 한번 자유롭게 써봐라. 두 번째는 275쪽에 노동운동이 성장한다는 어떻게 설수라면 좋을까? 근데 이거는 그 교과서 275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금성사 건데요. 275쪽에 노동운동이 성장하다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의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하였다. 이게 한 줄 들어가 있는데요. 영화를 먼저 보고 이걸 갖다가 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영화를 봤을 때 학생들의 마음이 이게 이거 한 줄로 서술될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생각인 거죠. 물론 여기 이제 교과서에 조금 더 이게 자세하게 서술이 되어 있지만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역사 교과서를 한번 비판해 보라고 제가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요. 2020년 전태일 50주기에 요즘도 전태일이 살았던 세상과 같은 일들이 있을까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다면 인터넷에서 기사를 검색하고 기사를 링크해 주세요. 그래서 기사를 한 번이라도 검색해 보라고 한 거고요. 3D 갤러리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태일을 가지고 전시회를 기획해 보는 그런 것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전태일과 청계천에 대한 답사를 하고 그 소감을 적어달라고 요 5가지 과제를 내주고 그 과제를 하기 전에 하나하나 제가 설명은 했습니다. 그래서요, 잠시 공유를 중지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했고요. 네, 지금은 이제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가서 제가 구글 클래스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자, 여기를 보시면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서 전태일 50주기 특별 수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교과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 겁니다. 그리고 나름의 그 감성 이런 걸 좀 자극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거기에 그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분신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동영상 6분짜리가 있는데 전태일이 이제 분신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설문지를 이용해서 왜냐하면 이게 집계하기가 좋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뭐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잠시 그 답을 갖다가 조금 이걸로 보겠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 불이
이제 그 장면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전태일이 흑백 그 필름으로 돼 있는데 순간 이게 컬러로 변해요. 전태일의 그 분신 장면에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영화적인 얘기로 이제 얘기를 했던 그 부분이고요. 여기서 먼저 아까 1번 그 영상을 보고 자유롭게 쓰라는 데에 대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적어 주었는데 노동 문제, 택배 노동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전태일 열사가 원하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학생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불과 그 흑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서술을 했고요. 노동을 하는 행동은 멸시받을 행위가 아니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좀 어른스럽게 좀 제시해 주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면은 노동운동이 성장하다를 갖다가 어떻게 서술하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활동을 하기 전에 교과서 내용을 읽어봤을 땐 되게 간결하게 정리해서 적었다는 생각이 밖에 들지 않았는데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영상도 시청하니 교과서는 너무 사실 전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당시 얼마나 살기 힘들었었는지 근로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너무 생략되어 있는 것 같다.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는 교과서 내용만 읽어서는 느낄 수 없다. 나라면 노동자들의 겪었던 불합리한 상황, 적은 임금, 열악한 환경과 권리를 되찾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세세하게 적었을 것 같다라고 적었습니다. 제가 전태일 기념관에서 해설사로 작년에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도 제가 좀 느낀 거지만 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 교과서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국사 교과서가. 그런데 노동자들의 87년에 있었던 그 노동자 대투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교과서에서 자세하게 서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3D 갤러리를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3D 갤러리는 여기 class-tools.net 그래가지고 이것은 이제 영국의 역사 선생님이 만든 건데요. 잠깐 화면 공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class-tools.net으로 들어가면 이 러셀 타르라는 그 역사 선생님이 만든 개설한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3D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학생들이 자기가 사진 같은 것들을 갖다가 업로드 해가지고요.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 예전에는 이게 무료였거든요. 근데 무료였던 것이 갑자기 이제 잘 됐는지 무료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유료 프리미엄이라고 된 부분이 유료예요. 그래서 이게 한 6개월 정도 쓰는데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유로로 이제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계정을 제가 제 돈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마치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학생들한테 과제를 내줬더니 이제 전태일에 관한 전시를 해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학생이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전태일이 분신하는 장면, 그리고 태일이 2020년 개봉하는 태일이, 그리고 이소선 어머니가 오열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런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한 편지, 그리고 전태일의 포스터 등등. 이 뒷부분 이제 학생이 안 했네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진짜 걸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전시를 기획해봐라라고 했을 때 여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전태일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검색해 보라고 이렇게 내놨더니 이렇게 요즘 별로 없다. 잠깐만요. 네, 요즘은 별로 없다. 이렇게 쓴 학생도 있지만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있었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 택배 노동자에 대한 차별,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학생들이 이제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선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 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학생들이 이제 보여주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걸 했느냐면 제가 전태일 답사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전태일 기념관과 청계천을 걸어가면서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주고 한번 학생들이 이제 갔다 올 수 있으면 갔다 와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래 이걸 찍은 거는 제가 전태일 기념관에서 해설사 했던 걸 바탕으로 자료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해설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너무 시간이 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음악과 함께 좀 편집을 해가지고 여정을 담은 그런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Just want to dance, want a simple romance, nothing more, nothing less from you. 이렇게 그 전태일 기념관에 가는 모습을 갖다가 찍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걸 틀어주면서 설명을 해요. 빠르게. 그러니까 제가 TMI 너무 많은 설명을 하는 것보다 학생들한테 그냥 그때그때 빠르게 설명을 하니까 오히려 학생들 집중도가 좀 높았거든요. 전태일 기념관을 지금 탐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래서 전태일 기념관을 갖다가 다 탐방을 하면 좀 여기 여러 가지 그래서 이렇게 청계천을 이렇게 걸어가고요. 그래서 그 노동인권 지도 자료집에 있는 것처럼 그 전태일 거리, 그다음에 전태일 동상까지 걸어갑니다. 평화시장까지. 그래서 평화시장 앞에 전태일 거리에서 이런 걸 갖다가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전태일 동상까지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아, 이건 무엇이다. 근데 너무 많은 설명은 이게 좀 학생들의 집중력을 잃을 수 있어서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이제 욕심을 좀 줄일 수 있고 학생들도 좀 더 집중하는 그런 효과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나타났나라고 보이면 학생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갔다 와서 잠깐 화면 공유하고 학생들의 반응을 갖다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세히 보게 되니 좋았다. 뭐 덕택의 근로구준법 뭐 이렇게 있는데 못하겠죠. 한 번 좀 가보고 싶다. 그리고 전태일 동상 옆에서 영상을 봐서 그런지 더 슬프고 눈물 날 것 같았다. 뭐 그래도 영상만 봐도 괜찮았다. 그리고 전태일 기념관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할 수 있구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신기했다라고 이렇게 해준 친구도 있고요. 시청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갔다 왔다. 영화도 보고 3D 전시 기획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 굉장히 뜻깊은 답사였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못 갔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그 노동 운동 혹은 노동 인권에 대한 것들이 좀 어둡잖아요. 그게 왜 어두워야만 하는가? 근데 어둡기보다 학생들이 산책 나가듯이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 기억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온라인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영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답사 이렇게 시키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과제를 내주면 더 심화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것도 있지만 억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볼 애들은 보고 안 볼 애들은 안 보거든요. 근데 그게 또 물론 얘기해 보자면은 그래도 한번 와보는 게 얘들이 나중에 어떤 경험상 좋지 않겠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해서 과제는 제시하되 학생들에게 그런 선택권을 막 믿고 맡겨준다면 더 좋은 심화된 학습을 학생들이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학생들은 이제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노동에 대한 인식과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공고에서부터 교직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그 어떤 아르바이트생의 권리 이런 거부터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수업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밖에서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 밖에서 다 배우니까 오히려 그 학교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틀을 마련해 주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도움도 주지 못하고 학생들이 왜곡된 정보를 듣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에 대한 교육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노동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비민주적으로 야 이거 들어 이게 아니고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은 민주적으로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이상적이죠. 너무 어렵고요. 그래도 노동 인권 교육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한 번쯤 시도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생각보다 잘 반응을 해준다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고 같이 시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연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조연서 선생님께서는 인문계 고등학교 이제 수업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실천하신 사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앞부분에 서울시 교육청 교육과정 연계 지도자료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또 그 개발에 참여했었던 터라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노동인권과 민주주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일부 학생이 아니라 그 학교 안에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이제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발표를 부탁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인천시 교육청 박삼남 선생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노동인권 담당하고 있는 파견교사 박삼남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서울시 행사에 인천에서 멀리 왔는데요. 제가 9월 1일자로 교육청에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한 16년을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생활을 해왔고요. 제가 교과가 상업교과다 보니까 특성화 고등학교에서만 16년이라는 근무 경력이 있어서 아마 저를 이렇게 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뜻깊은 자리에 같이 해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지금 이제 인천시 교육청에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또는 실천 사례가 아니라 제가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했던 사례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PPT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인천에서 제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시작한 지가 2008년부터예요. 그래서 2008년에 시작은 제가 교직 생활 4년 차에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전문교과 연구회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 연구회를 결성을 했고요. 직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이죠. 끼리 이제 저희들끼리 이제 학생들이 또 현장 실습을 나가야 되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아이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교과 연구회로 거의 한 10년을 시작했고요. 2019년부터는 전문교과 연구회가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다시 변화가 되면서 2019년 현재까지 이제 저희는 교관형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직업계 고등학교 선생님들끼리 모였다가 점점 이제 인천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는 중학교와 일반고 교사들끼리 또 같이 함께하는 그 확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아주 뜻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교사 연구회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게 이제 많은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뭔가를 만들어 보자 시작을 해서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서 많은 선생님들한테 배부를 했고요. 선생님들끼리 연수 실적도 없지만 시험 기간 마지막 날 또는 학교 수업이 일찍 마치는 날 또는 야간에 우리끼리라도 먼저 모여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를 먼저 모여서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 그래서 시민활동가들 또는 관심 있는 선생님들을 강사로 모시고 우리가 막 학생의 입장에서 우리가 먼저 배워서 그 학급으로 퍼져 나가자 하는 형태로 교사들의 연수가 자발적으로 참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간에 저희가 이제 직업계 고등학교다 보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많고 현장 실습에 나가 있는 학생들도 많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왜 우리 노동인권 교육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지를 선생님들이 감수성을 먼저 키우려고 일하는 청소년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던 경험도 있고요. 2018년에 이제 많은 그 시도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가 생기면서 노동인권 교육이 퍼졌지만 그 전까지는 교육청이 아니라 관심 있는 선생님들과 이제 노동인권 활동가 위주 분들의 이제 관계 형성으로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인천에 활동하시는 분들 상담가 위주의 강사진하고 교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상담사님들의 이제 고충이나 또는 선생님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를 형성해가면서 인천은 점점 노동인권 감수성이 점점 퍼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제 활동 사례를 보시면요, 이제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책 읽기, 그래서 일터 괴롭힘이라는 저자 유은숙님과의 작가를 통해서 워크숍.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는 선생님들의 감수성 교육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먼저 우리가 필요함을 먼저 느끼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먼저 어떤 워크숍이든 강사들과의 만남이든 간에 갖고 우리가 그거를 수업 시간에 한번 녹여내보자 하는 의지가 인천에서는 많이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노동인권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요, 이제 청년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집담회도 시작했고요. 그리고 참여형 노동인권 교육 수업 지도안도 우리끼리 한번 만들어 보자. 너무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수업 시간에 해야 될지를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다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조금 이렇게 많이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지도안을 함께 만들어 보자 하는 형태로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노동인권 상담과 권리 구제를 인천에서는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홍보나 저녁에 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길거리 홍보 활동을 선생님들이 직접 나서서 했고요. 작년에 2019년 저희 교관형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들도 이제 송태수 교수님이나 또는 하인호 활동가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서 선생님들이 먼저 감수성 교육을 하자라는 형태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사진들은 저희가 활동한 선생님들 위주의 활동이고요. 올해 이제 올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이라는 은유 작가를 모시고 북토크를 했는데, 이거에 제일 가장 좋았던 거는 현장에서 지금 현장 실습을 나가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과 그리고 은유 작가님과 그리고 김동준 학생의 어머니까지 오셔서, 그리고 이제 전 학공에 있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공개 연수로 해서 관심 있는 선생님들이 같이 오셔서 우리가 감수성 교육을 같이 하자는 형태로 이것도 이제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주최하여 진행을 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전태일 50주기이기도 하지만 인천이 이제 노동의 발자취의 시작점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인천의 지역을 활용한 노동인권 교육을 학생들과 함께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먼저 인천을 먼저 알아보자. 그래서 선생님들과 노동 발자취 걸어보기 문화 탐방을 통해서요, 저희가 부평에 있는 영화다방, 삼원섬유, 그다음에 부평 그 GM대우 공장, 그리고 이제 신트리 공원 안에 있는 소라, 그 푸르른 소라 10위까지 해서 저희가 선생님들과 함께 노동 발자취 걸어보기를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인천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걸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선생님들이 좀 많이 움직여 주셔야 또 교과 속으로 스며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내 이제 노동인권 사례를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사들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워크숍을 실시를 했고요. 각 수업 시간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직접 방과 후에 또는 시험 기간에 이제 계속 활동한 걸로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그 수업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렇게 직접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수 학습 방법을 선생님들이 먼저 접하시고 그거를 단위 학교의 학생들과 또 함께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탐색의 날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1, 2학년들과 3학년은 이제 눈높이가 틀려요. 1, 2학년들은 아르바이트 위주고요. 3학년들은 이제 취업을 나가기 직전의 학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저희가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 전에 취업 준비생을 위한 노동인권 또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접목시켜서 저희가 강사님이나 또는 선생님들이 직접 수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했고요. 제가 지금 그 노동인권 동아리들 맡아서 진행 계속 해왔는데 가장 좋았던 거는 동아리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요. 인천여상 이제 알바 신고 센터나 청소년 세상이라는 동아리 아이들이 급식실 앞에서 학생들에게 홍보 팻말을 만들어서 노동인권 교육을 함께 홍보하는 활동을 위주로 많이 했고요. 부평에 있는 캠페인 활동 그리고 역시 이제 도림고나 인천여상 아이들과 함께 이제 길거리 홍보를 아이들이 많이 만들어서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활동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림고라는 이제 일반계고지만 일반계고와 직업계고 학생들이 노동인권 동아리들이 같이 결성이 되어서 활동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업소 방문 홍보 활동도 이제 직접 본인들이 나가서 사장님들에게 노동인권에 또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용하실 때 이러이러한 점은 좀 지켜달라라는 형식으로 또 이야기도 하고 홍보 활동을 같이 해왔습니다. 계속 활동한 장면들이고요. 지금 이제 길거리 홍보들이 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구월동이나 부평 삼거리나 이런 곳에 저희가 직접 학생들과 나가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많이 못하지만 진행을 좀 해왔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인천 비즈니스고에서 재직하는 동안 경제 놀이터라는 동아리 이름으로 이제 학생들을 모았는데 경제 놀이터라는 이름도 솔직히 노동인권 동아리 하면 학생들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조금 경제 놀이터로 바꿔서 좀 아이들을 유인을 좀 했고요. 하지만 이제 경제라는 개념 속에 우리가 노동과 일과 삶이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했고요. 학교 행사 또는 학교 축제 기간에 길거리 학교 안에서 우리가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홍보 캠페인을 하자 해서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왔던 행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영종국제물류고에서도 역시 경제놀이터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함께 경제놀이터의 청소년 노동인권을 광고하고 홍보하고 그리고 함께하자라는 형태로 아이들과 축제 기간을 좀 많이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드게임으로 활용한다거나 또는 카드를 준다거나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또는 축제하기 전에 먼저 배워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형태의 노동인권 교육이 이루어졌고요. 이건 이제 학생들의 소감문인데 본인이 노동자인지 몰랐다. 앞으로 노동자로 살아갈 것을 몰랐다. 그런데 이런 기회로 자기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소감이 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하면서 그럼 교사 역할은 뭐냐? 제가 지금 잠깐 그 드라마 속의 명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 우빈이라는 그 젊은 청년 그 학생이죠. 학생이 오토바이 사고로 아르바이트하면서 사고가 났고요. 사장님이 응급실에 오셔서 막 화를 내세요. 너가 오토바이 사고 냈으니 오토바이 사고 값부터 오늘 너 때문에 매상이 오르지 않은 거를 너가 다 물러라 했을 때 우리 서희수 선생님께서 근로기준법 알바 10개명을 줄줄줄 외우시면서 학생 편에 쓰시는 명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선생님은 학생을 믿어주고 학생 편에 서서 우리가 학생의 노동인권도 같이 같은 편이 되어서 이야기해 주는 게 교사 역할 아닐까라는 생각을
생각을 잠깐 해봤고요. 이제 교육 과정에 스며드는 노동인권 교육 활용을 하면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본인이 한 수업 자료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많이 가졌고요. 참여형 노동인권 교육 수업 지도안을 만들어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과 공유도 하고 진행도 해 왔습니다. 지도안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저는 상업교과다 보니까 상고에서 일을 이제 교직 생활을 해왔고요. 어떻게 하면 그 교과목과 연결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금융일반 교과 속에서 학생들과 최저임금 밥상 차리기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아까 선보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최저임금으로 한 달 살아보기, 어떻게 하면은 내가 조금 더 뭔가를 아끼고 또는 지금 현재의 최저임금이 맞는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애들과 활동했고요. 저희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성공적인 직업생활이라는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속에서 일터 속에서 재해 찾기 또는 재해 속에서 선물 주기 형태로 학생들과 프로그램을 적용해 왔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소감을 공유했을 때 아이들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은 많은 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통해서라도 서로가 공유할 수 있고 노동인권 감수성이 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이제 비대면 노동인권 교육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도 이제 EBS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학생들과 계속 댓글을 달았고요. 저희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이제 또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노동 또는 교육용 콘텐츠를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저희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교육청에서 만든 이제 알바 꿀팁 이제 개정판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만든 매뉴얼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활용하는 연수도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먼저 아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같이 하면서 각 그 선생님들이 수업 속에 노동인권 교육을 좀 자연스럽게 풀어내면 그리고 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쨌든 현장에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좀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같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되면은 아이들이 좀 즐겁게 노동이라는 것을 하고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해왔고요. 지금 그러니까 잠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코끼리 다리가 몇 개로 보이세요? 어떤 거는 연결이 안 돼 있고요. 어떤 거는 다리 올라가면서 막혀 있어요. 제대로 된 다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들 눈에 따라서 5개도 될 수도 있고 6개도 될 수 있어요. 학생들은 다양한데 우리가 너무 당연히 코끼리 다리는 4개여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떨어져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감수성 또는 학생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바라본다면 노동인권 교육도 우리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삼남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노동자와 학교 노동 인권 교육을 위해서 오랫동안 애써오신 선생님의 발표가 학교 현장에서 노동 인권 교육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그동안 존재하였는지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그냥 익히는 수업에 그치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인해 상처받은 다른 학생들의 또 마음을 위로하고 실제로 지역 사회로 나가서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캠페인을 개최하거나 상담을 하는 모습을 통해 학생들이 주체가 된 노동인권 교육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발표해 주신 제2 주제 발표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주제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1개 정도의 질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현장에 계신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이 뚜렷하게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저희 그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 그럼 간단하게 한 1분 정도로 그동안 학교에서 이제 실천해 주신 노동인권 교육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이제 말씀해 주시고 이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보라 선생님 부탁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발표했던 그 자유학기제에서 노동인권 수업 운영했던 선보라입니다. 제가 이 노동인권 수업을 원래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 대상으로는 조금씩 했었는데요. 이 자유학기 프로그램 자체가 1학년에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운영할 때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도전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게 또 온라인 수업이다 보니까 실제 수업에서 아이들의 그 반응을 제가 바로 볼 수가 없어서 그걸 난이도 조절하는데 조금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이제 몇 명한테 찾아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수업 어땠냐고. 근데 제일 첫 마디가 사실 저 3지망, 5지망에 썼는데 밀려서 갔어요. 막 그랬는데 좀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이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다른 수업보다 생각할 거리도 있고 남는 게 있는 수업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이 수업은 그래도 뭔가 의미도 있고 내가 뭔가 아이들에게 남겨줬구나라는 생각에 좀 뿌듯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노동인권 수업에 나이는 정말 상관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승훈 선생님께도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노동인권 교육이 보이게 하는 교육이어야 된다. 우리 주변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못 본 상황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동네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사시사철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을 가지면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보이게 하는 교육이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이제 처음에 했던 그 감정노동 관련된 그 포럼 연극, 우리 어린이들이 그래도 이제 주변에 마트 노동자나 이런 노동자분들이 좀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들고, 제가 테일이 수업할 때, 전테일 수업할 때 이제 많이 느꼈던 거는 최근에 전테일 50주년 때문에 언론에서 엄청나게 기사 나왔잖아요. 그럼 저한테 막 링크를 보내요. 오늘 기사 나왔어요. 오늘 전테일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글쓰기에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엄마가 너가 좋아하는 테일이 나온다 빨리 와라 이렇게 해서 테레비를 봤다라는 글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뭔가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안다고 해서 보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저는 지식 중심의 어떤 교육이 좀 제고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희가 좀 예를 들면 노동법과 노동 권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정말 노동자 권리가 지켜지느냐? 창조 컨설팅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노동조합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노동법을 잘 알겠어요. 뭐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나 검찰들은 법에는 없는 경영권을 앞세우고 헌법이 보장된 노동권은 무시하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안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볼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교육과정 관련해서 저는 노동과 통일 관련된 거는 자기 검열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다음 무서워요 좀.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청에서 통일은 제외하고요. 노동인권 교육 관련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됐거나 했을 때 어떤 장치로 교사들의 수업을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좀 대책이 이후에 계속 마련돼야 선생님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인천시에서 어쨌든 제가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저희만 계속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직업계고에서만,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에게만, 그리고 현장 실습 나가는 우리 아이에게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너무 뿌듯함을 좀 느끼고 같이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에 좀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점점 제가 이제 교육청에 온 지 한 2달, 석 달밖에 되진 않았지만 연수를 진행하고 선생님들이 연수 신청을 하실 때 이렇게 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구나라는 거에 시간이 또는 시대가 많이 변화됐구나, 그리고 노동인권 포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너무 감격스럽고요.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초중고에 이제 노동 인권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 삶이잖아요. 삶이고 일이고 우리가 함께 동반으로 가야 될 시간인데 그 시간에 우리 선생님과 학생이 즐겁게 또는 삶에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같이 노동 인권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 교육 실천 사례를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2 주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노아 박사님 너무나 훌륭하게 시간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춰서 진행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네 분의 선생님들 생생한 사례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에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